표구장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표구장. 앞에는 표구를 배웠죠, 저희가. 표구가 뭐였나요? 표구는 예를 들어 이런 대표적인 표구가 E1, E2, E3라는 게 표구였죠. 그죠? 자연 표구 E1, E2, E3 각각의 벡터의 크기가 1이다. 단위 벡터다. 두 번째, 서로 직겨온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표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표구장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장인데 지금 E1, E2, E3가 셋 다 벡터장입니다. 벡터장인데 크기가 1인 벡터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E1에 예를 들어 P를 주면 사실 이게 하나의 접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점을 하나 정하는 순간 벡터장은 접벡터가 되는 겁니다. 접벡터. 이제 요 접벡터의 크기가 1이고 그리고 E2 같은 점에서 시작하는 E2P라는 접벡터, 이것도 접벡터죠. 접벡터고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1일 겁니다. 근데 E1P랑 E2P라는 접벡터 둘이 서로 수직이 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E3P라는 요 접벡터도 크기가 1이고 또 각각 서로 수직이 되는. 예. 그러면 요거를 표구의 성질을 띠잖아요. 그죠? 표구의 성질을 띠면서 벡터장이기 때문에 표구 벡터장을 줄여서 표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구장.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줬는데, 이 델타라는 게 크로네커스 델타라는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크로네커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E1이 같은 경우죠. 그죠? 이건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E1의 놈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같은 경우 1을 주잖아요. 1. 이 말이 E1이라는 벡터장은 1이다. 항상 P가 어떤 점을 하던 간에 이렇게 하면 접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벡터의 놈이 1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접벡터 크기가 1이 된다. 이 의미고, 그리고 E2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E2가 같으니까 1이 되고, E3도 같으니까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E2P라는 요 접벡터도 어떤 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1이 되는, E3P라는 접벡터도 항상 1이 되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로 직교가 하게 되는, 왜냐하면 여기 다르게 E1이랑 E2랑 하면 ij에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요 함수값을 0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직교한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접벡터 크기가 1이고 서로 직교한다를 요 크로네커스 델타로 한 방에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럴 때 요거를 표구의 성질을 만족하는 벡터장이니까 표구장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표구장의 예를 몇 개 보겠습니다. 자, 표구장. 첫 번째는 자연 표구장 또는 자연 틀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앞에서 표구를 볼 때 여기 E1, E2, E3가 표구다라고 했었죠. 그죠? 표구는 원점 시점으로 하는 벡터, 즉 위치 벡터를 표현할 때 E3에 있는 임의의 위치 벡터는 표구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건 간에 V1, V2, V3 임의의 어떤 E3에 있는
벡터든 간에 이 친구는 이 성분에다가 E1이라는 벡터를 곱해주고 두 번째 성분에 E2, 세 번째 성분에 E3를 하면 이렇게 E1, E2, E3의 1차 결합으로 임의의 3차원 공간의 벡터는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구가 다른 말로 기저라고 했었죠. 그죠? 표구. 자, 그러면 이제 표구장은 벡터장이기 때문에 함수가 됩니다. 함수. 자, P 하나가 정해지면 점이 하나 정해지면 그 점에서 접벡터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자연표구장은 U1, U2, U3라는 3개의 벡터장이 있고요. 이 3개의 벡터장을 이렇게 모아서 자연표구장이라고 합니다. 한 쌍입니다. 이렇게 3개가 한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자연표구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는 앞에서 이제 벡터장은 점이 하나 E3에 있는 점이 하나 정해지면 접벡터 하나가 되는 거죠. 자, 함수였다가 점이 하나 정해주는 순간 접벡터가 됩니다. 처음에는 함수였지만, 그러니까 벡터장은 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바라보는 함수의 개념이 벡터장인 거고요. 정의역에서 점이 하나 정해지는 순간 접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그림 보면 점이 하나 정해지는 순간 3개의 접벡터가 되고 이 3개의 접벡터들은 당연히 P점을 C점으로 하는 접벡터들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표구이기 때문에 길이가 1이고 서로 직교를 한다. 서로 직교를 하는 3개의 접벡터가 대응이 되는 겁니다. 예,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U1이라는 벡터장인데 얘도 E3에서 점이 하나 정해지면 그죠? TP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게 맞긴 한데 복잡하긴 한데 E3에 있는 모든 점에 있는 탄젠트 접벡터를 다 전체 모은 건데 아무튼 얘는 복잡하니까 어려우시면 그냥 P가 점이 하나 정해지면 그 점에서 탄젠트 벡터, 접벡터 하나가 대응된다. 요런 거고요. 이제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죠.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죠. 3개의 벡터장을 모아서 한 쌍으로 해서 자연표구장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네, 괜찮죠? 이런 자연표구장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자, 여기 만약에 다른 점에서 여기 점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U1, U2, U3가 또 생기고요. 이 점을 선택하면 여기서 여기 Q라고 하고요.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이 점에서 U1, U2, U3가 생기고요. 점을 하나 찍을 때마다 거기에 마치 E1, E2, E3를 모든 점에서 E1, E2, E3를 마치 옮겨 놓은 듯한 복사해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 여기 잔뜩 그려지겠죠. 요런 형태가 바로 자연표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자연표구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고 이 개념을 잘 익혀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면표구장, 구면표구장도 볼 텐데 이런 표구장 개념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주면, 구면 표구장은 좀 깊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니면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이제 개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주면 표구장은 원기둥 표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면이 원기둥이란 의미죠.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점피 하나가 정해지면 마치 여기가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이 점이 원기둥의 표면에 있다고 P가 표면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G1이라는 G2, G3라는 3개의 벡터장
세 개의 벡터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쌍이 주면 표구장을 이루는 거고요. 한 쌍이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네, 이게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이제 원기둥이 지금 지축이 원기둥의 중간 축이죠. 예, 여기서 축에서 이제 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축이 여기 지축이 있고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G1 벡터장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피는 여기 있겠죠. P가 여기 있고 P가 정해지면 여기서 이 표면에서 수직하게 그리고 길이가 1인 그 벡터장이 바로 G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G1 P 그럼 P에서 접벡터가 되겠죠. 그죠? 점이 정해진 순간 이 벡터장은 접벡터가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요 방향이 G1이고 G1을 생각해 보면 여기 XY 평면의 정사형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요 방향의 벡터랑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내리면 네, 여기를 세타라. X축과 G1의 사이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그죠? 이쪽 편은 코사인 세타죠. 그죠? 코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R 달려 있으니까 지금 R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지금 길이가 단위 길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R만큼이 아니라 그냥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X 방향에 위에 좀 전에 자연표구장 X방향의 길이가 1인 표구가 U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U1. 그래서 그 U1, U2, U3를 이용해서 U1, U2, U3를 이용해서 G1, G2, G3를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방향 U1, 요 방향 U2, 요 방향 U3가 되니까 예, 여기서 처음에는 R 코사인 세타가 곱하기 U1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죠? 1이기 때문에 R을 없앴고 이쪽 방향 U2 방향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G1은 U1과 U2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G2는 어느 방향이냐면 G2는 위에서 바라본 게 여기고 G2는 여기서 수직인 요 방향입니다. G2. 네. 물론 이것도 길이가 1이고요. 크기가 1이고 이 방향이고 이 방향은 잘 보면 밑에서 보면 요가 수직인 요 방향이죠. 그죠? 네. 수직인 방향이면 G1과 수직이면서 지금 U1 방향에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고 실제로 U2 방향인 이 방향은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미적분학에서 그 원기둥 좌표할 때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 방향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U1 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U2의 1차 결합으로 G2라는 벡터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3는 그냥 바로 이 원기둥 표면을 따라 G축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G좌표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U3랑 정확하게 같은 거죠. 길이도 같다. 그러니까 같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묶어서 원기둥 표구장 또는 주면 표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 하나가 정해지면 세 개의 서로 수직인 접벡터의 한 쌍, 세 개로 묶어서 한 쌍을 주는 점이 정해지면 접벡터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표구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면은 사실 자연표구장은 직교좌표계를 얘기하는 거고 주면표구장은 원기둥 좌표계에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교좌표계를 확장되어서 표구장이 된 거고 주면표구장은 원기둥 좌표계에서 확장돼서 마치 여기서 점 하나 정해지면 여기가 정해지면 거기서 또 이제 원기둥 좌표계를 생각해서
이 주면 바깥으로 나오는 거, 표면 옆으로 가는 거, 주면 위로 모선을 따라 가는 거, 요 세 개의 G1, G2, G3가 항상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면 표구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면 표구장인데 이거는 구면 좌표계를 확장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표면 위에 P점 하나가 있을 때 세 개의 F1, F2, F3 요런 벡터장 세 개를 모아서 구면 표구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U1, U2, U3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저희가 구면 좌표계를 보면 사실 요게 X방향, Y방향, G방향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 이제 F1이라는 거는 구의 반지름 방향이고요. 여기서 구가 있으면 중심에서 반지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지금 F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선되는 방향이 F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 위에서 바라본 거고, 요 위에서 바라본 거고, 자, F3는 요 모선을 따라, 어렵네요. F3는 다시 입체로 봐야 되고, 위에서 보지 말고, 모선을 따라 여기서 위로, 그러니까 G 방향하고 약간 평행한 방향 쪽으로 바라본 겁니다. 자, XY 평면과 이루는 각 파이, 요 평면, XY 평면과 요 F1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이 파이고, X축과 요 정사형한 요 방향 이루는 각이 세타입니다. 요걸 가지고 다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시면 그냥 어렵진 않습니다. 내리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U1, U2 성분 분해하고 그쵸? 분해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서 평면으로 내려야 되니까 코사인 파이를 해놓고 다시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하면 U1 성분 분해되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파이 내리고 사인 하면 Y 성분 분해되고 괜찮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파이가 사인 파이 하면은 지금 G 성분이 분해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해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구면 주면 표구장보다는 자연 표구장을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P점을 원점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나는 P를 원점으로 선택한다. P가 원점이다. 그러면 이게 E1, E2, E3가 되는 거니까. 저희는 직교좌표계에서 표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